지금부터 5.18 계엄군 등 성폭력 진상규명 공동조사단 출범 관련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차관 이숙진입니다. 38년 전 그날의 광주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장면 중 하나입니다. 당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광주 시민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역사적 현장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평범한 삶이 무너지고 상처를 받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5.18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는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고 여성들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오늘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출범합니다. 공동조사단은 여성가족부 차관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공동단장으로 3개 기관 총 12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10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공동조사단은 피해 사례 접수, 피해 조사, 군 내외 진상조사 및 피해자 지원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되며 조사 결과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종합적인 진상규명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를 통한 피해 신고는 공동조사단 본부를 비롯하여 서울 중부 해바라기 센터, 광주 해바라기 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를 통해 전화, 우편,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을 통해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별 구체적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 접수를 총괄하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이 최대한 치유될 수 있도록 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 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의료 지원 등을 실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역사적 진실이 온전히 복원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피해 조사 및 군 내외 진상조사를 총괄 지휘할 것입니다. 다양한 피해 사례에 대한 면밀한 조사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구제 방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진상조사의 핵심은 당시 군 내부 자료조사에 있는 만큼 국방부는 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진상규명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여성폭력 관련 수사 법률 지원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조력인단 풀을 구성하여 사전에 조사관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면담 시 조사관과 조력인을 함께 파견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하고 피해자 관점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술 조력, 조사 과정 모니터링 등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더불어 조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그간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련 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5.18 당시 여성 피해자들과 함께 진실 규명에 헌신해 오신 관련 여성 단체들과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신고와 조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조사단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일어났던 성폭력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국가 권력에 의한
여성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삶을 치유하고 인간의 존엄, 인권과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슴 아픈 기억이시겠지만 역사적 진실의 복원과 피해자 존엄 회복을 위해 적극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공동조사단은 용기를 내어 신고해 주실 신고자분들을 적극 지지하고 진실 규명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예, 먼저 질의에 앞서 관계부처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입니다. 지금부터 기자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먼저 손을 드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하실 때는 질문에 대한 소감 부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서울경제 김정욱입니다. 저 국방부에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국방부에서는 5.18 관련 기록이 과연 한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뭐 상당 부분 소실된 부분도 있고 뭐 없어진 기록도 있을 것 같은데 한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저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에 관해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까지 그 과정을 통해서 기무사 그리고 또 육군 기타 여러 자료가 있는 곳에 자료를 취합을 해서 지금 현재 보관 중에 있고 특별법에 의해서 구성된 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 그 자료를 이관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60만 쪽이 있는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이 조사는 물론이거니와 향후 있을 조사에 그 자료를 적극 제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CBS 송영훈이라고 하는데요. 그 조사단에 참여한 12명의 조사 선생님들이 각각 어디서 그 세계부처 몇 명씩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공동조사단은 세계부처에서 12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3명,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3명, 그리고 나머지는 국방부에서 파견이 되실 거고요. 공동조사단의 사무실은 서울종합청사 202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KBS. 네. 네, KBS 김채린입니다. 일단 국방부에 여쭙겠는데요. 이번 공동조사단에서 국방부는 조사의 주체가 아닌 건지, 국방부의 역할은 그냥 자료를 넘기는 것밖에 없는 건지,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좀 질문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가부 차관님께 말씀드릴 것은 이 결과 발표는 따로 안 하고 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넘기는 건지, 그리고 가해자가 만약 특정되는 경우에 조사에 가해자 조사도 포함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국가인권 사무총장 조용석입니다. 가해자 조사 부분들은 어느 정도 특정이 된다라면은 저희들 조사 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 조사를 통해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3가지의 업무 분담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가부 같은 경우는 해바리센터 등으로 해서 신고 접수, 상담 그리고 치료라고 하는 역할이 있고, 국방부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5.18 관련 기록들 또 가해자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 제공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권위원회는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피해
사실의 증명, 입증 그리고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하나는 어떤 이후에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그 이관하는 작업이 하나가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선 저희가 인권위와 이 공동조사단 차원에서 결과 보고서를 내고, 그리고 거기 또 한 축에서는 그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일정한 정책 공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5.18 관련 사건을 갖는 의미가 38년이라는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아픔이 치유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가부에 갖고 있는 해바리 센터의 어떤 치료적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 치료를 할지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트라우마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치료까지도 지금 저희가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국방부도 당연히 그 3부 합동으로 해서 하는 조사의 주체입니다. 다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조사의 성격상 국방부가 어떤 그 공동조사단의 단장을 구성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서 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조사단의 그 조사 인원을 파견을 해서 그 인권위가 주도하는 조사에서 적극 참여해서 함께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공동조사단은 조사 그 기간까지 최종 결과 보고서를 일단 작성을 할 예정이고요. 조사 결과 보고서와 기타 관련된 그 기초 자료들을 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 이관을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어떠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이 피해자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 내일신문의 김하영 기자입니다. 우선 차관님께 좀 질의를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차관님 지금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서 뭐 여러 치료 지원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 피해자분들이 뭐 법률적인 지원도 요구를 하신다면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5.18 계엄군 등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당시 그 민주화 그 운동 당시에 일어난 성범죄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조사를 하시는 거 아니면 군에 의한 것만 한정돼서 조사를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해바라기 센터는 피해에 대한 신고를 일단 받게 될 것이고요. 관련된 피해자분들이 원하실 경우에 여러 가지의 상담과 그리고 의료 지원 그리고 법률 지원까지를 전부 다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제 해바라기 센터를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바라기 센터를 주된 통로로 하고 있지만 피해 신고와 관련해서는 현지에 있는 광주에 있는 피해자 당사자분들과의 어떤 관련 단체들하고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서 민간에서도 피해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계엄군 등이라고 저희가 표기를 한 것은 5.18 당시 주된 그 성폭력의 가해자로 지목이 되고 있는 계엄군 등을 포함한다는 이유이고요. 여기서 등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군에 의한 것뿐만이 아니라 당시 어떤 수사 과정이라든가 하는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일단 신고와 접수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을 제외한 군 등을 제외한 국가기관 전체에 의한 성폭력까지를 다룰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 차관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한겨레 신문 박현정 기자고요. 그 해바라기 센터는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지금 5.18 피해자분들 지원을 위한 따로 예산 등이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별도의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신고를 받고 피해자분들의 상담이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여성신문의 이하나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하시죠. 네, 여성신문의 이하나 기자라고 합니다. 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들이 대부분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은 이 아까 가해자가 특정될 경우에는 가해자도 조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배제해야 된다. 공소시효 범위에 대한 얘기가 지금 그 피해자 측에서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어떻게 좀 가져가실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그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그 내용인지를 좀 저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피해자분들의 신고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거쳐서 피해 상황을 먼저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별도의 직권 조사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아마 판단을 하게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 혹시 여기에서 있는 그 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이렇게 밝혀졌는데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뭔가 군 위에서 이렇게 그걸 눈감았거나 아니면은 이걸 지시했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했다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발견이 되면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는지 궁금하고요. 방금 해주신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처벌을 한다고 하면은 처벌에 하게 되는 판단은 법원이 하나요? 아니면 군법원에서 하게 되나요? 그 지시 관련된 부분들은 그건 좀 조사를 해봐야 사실은 좀 더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공소시효 관련해서 가 지났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진상조사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크게 법률적 의미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진상조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형사적 처벌이라고 하는 건 공소시효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 거고 본 조사에서는 어떤 진상조사의 돈선 훨씬 더 많은 어떤 주력을 할 것이고요. 공소시효 관련된 문제는 현재 대부분 판례의 변화 추세 그리고 관련 그 특별법 5.18 관련 특별법에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 이런 입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조사단으로서는 조금 그 부분들은 공소시효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의 부분들은 조사 범위하고는 상관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러면 공소시효 이거에 걸린다 그러면 여기 진상조사단에서 하시려고 하는 건 그냥 조사해서 이 결과 보고서만 내는 게 끝인가요? 조사 보고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것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언론이나 또 5.18 관련된 단체에서 접수되어지거나 좀 아름아름 알게 된 어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해야만이 비로소 그 이후에 결과 보고서를 낼 것인데 또 정책 공고로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공소시효 부분들을 배제하는 법률을 제정하라 공고할 때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사정에 따라서 많이 좀 그 정책 공고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법원 문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공소시효가 많이 도가 됐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원에 의한 판단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어떤 경우라도 군사법원에서 판단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군사법원 현역에 대한 관할 문제인데 지금 이미 38년 전의 문제라서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질문하겠는데요. 국방부 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자료에 그 5.18 당시 계엄군이나 이제 그 파병은 아니고 배치됐던 군 어떤 개인에 대한 신상 정보가 그 자료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아마 이제 자료의 속성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특정한 사례를 놓고 얘기를 한다면 그 시점에 누가 어디에 가 있었다라는 게 사안에 따라서는 특정이 가능한 사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